네, 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이게 도장이라 소리고요. 도장 인자입니다. 성은 이게 별이라 소리예요. 별마다 이름이 있죠. 목성, 화성, 토성. 그래서 첫 번째가 이름이라 소리고 두 번째는 별은 위치가 있어요. 어, 오리온 자리, 도칠성, 전갈 자리 등등 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나를 중심으로 오행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어, 내가 화다. 그러면은 목은 목생화니까요. 목에 해당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목에 위치해 있다 이거죠. 내가 화인데 목에 위치해 있으면은 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화인데 금의 위치에 있으면은 화극금, 극할 수 있는 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성자를 쓴 겁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고 위치. 위치가 정해지면은 내가 화하면은 나를 생하는 것인지 또 금이라면 내가 극을 하는 관계인지 극을 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그러고요.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가 정해지면은 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의 관계와 각 글자별 역할이 이게 내가 화면은 이 목은 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금이라면은 내가 극을 하니까 극을 받는 존재죠. 재물이죠. 재물. 예. 그래서 위치가 정해지면 나와의 관계와 또 그 글자의 역할, 어떤 작용, 기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오행이 쭉 이렇게 있어요. 내가 화라면은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오행이 있죠. 오행도 양으로 나누면은 이 밖에 있는 것은 양이고 안에 있는 것은 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음을 안으로 그렸느냐? 음은 수령, 응축 하기 때문에 안에다 그리고요. 양은 발산, 확산, 팽창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밖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각 오행별로 두 개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성이 된 겁니다. 십성. 각 오행별로 이렇게 나와 같은 오행이면 비견, 겁재. 내가 생해놓은 것은 식신상관. 이런 식으로 다 두 개씩. 그래서 십성이 되는 겁니다. 10개의 이름과 위치라 소리죠. 또 십성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십신이라는 이게 귀신 신자도 많이 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십성, 성이라는 이름을 조금 높여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주로 이렇게 신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가장 큰 게 주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은 영어로 표현하면 북 오브 체인지인데요. 변화에 관한 책이죠. 변화를 있게 하는 변화의 그 동력이라고 할까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관장하는 그 기운을 이 신명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예, 주역 옛날에 성인이 주역을 만드는 뜻은 오로지 이 천지 신명을 돕고자 해서 주역을 만들었노라 그 얘기거든요. 주역 설계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신이라고 할 때는 십성이라는 이 각 글자들을 좀 높여서 존중해서 부르는 변화의 동력이다. 이것이 이 오행과 오행이고요. 오행에 두 글자씩, 두 개씩 있으니까 열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서 삼경 중에 서경에 보면요. 서경 홍범편에 보면은 이 동양 그 정치라든지 이 동양의 세계관, 철학관을 잘 표현하는 게 홍범 구주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행인데요. 오행.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오행이라는 것도. 거기에 보면 수화 목금토로 돼 있거든요. 서경에 수화 목금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중용에도 지성이면 여신이라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는 것이죠.
그때 개념이 이런 신명의 개념입니다. 신명. 그래서 십성의 좀 높임말, 즉 이것이 오행이 석영 홍범 구조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기운은 한 기운당, 한 오행당 두 개씩 있으니까 결국은 십신이 되는 겁니다. 십신. 우주를 움직이는 기운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신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에, 이게 또 중용 신육장에 귀신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귀는 음이고 신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성이다, 십신이다, 결국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인성이다. 그러면은 크게 카테고리로 한 이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생해준다 이거죠. 나를 생해줍니다. 나와 내가 병화다. 그러면은 간목은 편인이 되는 거고 을목은 정인이 되는 거고요. 나를 생해주니까 여기서 생해준다는 얘기는 나를 낳아준다, 생산한다, 나를 도와준다, 나를 위해준다, 나를 배려해준다 그런 거죠. 첫 번째 나를 낳아준 게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인성은 어머니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도와주죠. 우리 사람은 뭐 학교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 뭐 윗사람, 직장 상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멘토, 나이는 어리지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화인데 목생화 해주니까 이 목이 인성이 되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자고요. 두 번째는 인성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사람의 나의 사고죠. 생각하는 힘, 뭐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이게 다 생각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공부죠. 공부. 공부를 하려면은 참을성이 있어야죠. 이게 공부를 하려면은 이 식상이 나의 활동성입니다. 인성이 활동성을 극하기 때문에 내가 놀고 싶은 마음, 내가 활동하고 싶은 마음을 극하고 참고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나를 생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생각, 사고, 지식, 지혜 이런 것들 생각이나 지식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이 학문이죠. 학문이고요. 이거는 주로 문서로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이 학문을 얻으려면은 또 문서를 얻으려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가 집 문서, 땅 문서를 얻으려면은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노력. 예. 그래서 세 번째는 공부. 공부에는 이 참을성이라는 이 인성이 나의 활동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력 이런 개념도 아주 키워드입니다. 인성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인이 이게 도장의 인자인데 이게 도장을 내가 찍을 수 있다. 내가 도장을 받았다. 이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일반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정인이 되겠죠. 특수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편인이 되겠죠. 인정을 받은 게 자격이고요. 자격이 있으면은 그 자격에 부합하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권리가요. 권리나 아니 도장 인자니까 도장을 찍을 결재권도 생기는 거죠. 결재권. 또 부동산도 되는 거고요. 이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문서로 돼 있죠. 그리고 뭐 특허권이나 무슨 각종 음원에 관한 거 등 뭐
저작권, 형체가 없는 그런 것 등들도 모두 이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합니다. 인성. 이 인성 그러면 이 네 가지 테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인성은 내가 생을 받는 거니까 수용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거는 굳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생각도 전체를 보고 골고루 수용을 해서 내가 종합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고요. 전체적 시각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부분적으로 내가 수용을 해서 판단하는 경향은 편인이라고 그래요. 다 이 사고와 이런 일련의 것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정인, 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인성 그러면은 나를 생해준, 나를 낳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나를 위해주는, 배려해주는 그 일체의 사람들을 인성이라고 그러고, 또 나의 생각이나 지식, 지혜, 학문, 문서, 공부, 또 자격, 권리, 이거는 반드시 인성하면은 자동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예, 인성과 다른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보면요. 인성과 비겁의 관계, 여기 비겁, 그럼 비견겁제를 줄여서 그냥 비겁이라고 합니다. 식신상관을 줄여서 식상이라고 하고요. 어, 이 인성, 인성 그러면 정인, 편인인데요. 이 정인, 편인과 여기 비겁, 요 관계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이 인성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고,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그 멘토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기운이 없는데, 내가 정보력이 미약하면은 정보를 주고, 이게 아주 좋죠. 내가 몸이 힘이 없을 때. 이 사주에 일간이 힘이 있으면은 신강한 사주라고 그러고요. 일간이 약하면은 신약사주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힘을 준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약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인성이 많으면 좋은 거냐? 안 좋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환대, 나의 불은 조그마한 불인데요. 근도 없고 굉장히 유약해. 그런데 나무는 한 트럭을, 이게 불씨는 작은데 나무가 한 트럭을 잔뜩 넣으면 불씨가 꺼집니다. 나의 소화 능력은 공기밥 한 그릇인데 열 그릇을 갖다 놓으면 내가 오히려 이 불이 꺼진다는 거죠. 내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먹으려면은 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예, 또 이렇게 나무는 한 그릇인데 물이 홍수가 났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떠버려요. 그래서 수, 다, 목, 부, 뜰 부자거든요. 이게 목, 다, 화, 식, 목이 많으면 불이 꺼진다. 화, 다, 토, 조. 너무 불이 많으면은 이 흙이 갈라진다. 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싹 말라서 저수지 바닥에 갈라듯이 다 갈라진다는 거죠. 이게 금은 하나인데 일간이 금에 근이 없는 상태에서 토만 많으면은 이 금이 토다 금매가 되는 거예요. 그 매금이라고 그러죠. 이 땅속에 금이 묻혀버린다는 거죠. 토다 금매. 또 아, 물은 하나인데 금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이 물이 혼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다 쏘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신약하다고 모두 인성이 많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약, 신강 그건 할 때 참조할 사항이죠. 또 록베인, 이건 지난 영상에서 록을 설명할 때 갑의 록은 인목이거든요. 갑일간이 인을 봤다, 지지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배자가 배우자, 짝이라 소리예요. 록은 인성과 짝을 지어야 된다. 인성을 봐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록은 자기가
간목이 인목을 보면 목을 봤기 때문에 자존감, 자신감, 경쟁심, 힘이 넘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그걸 향수한다, 누린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해가면서 살 수가 있으려면 인성에 도움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밖에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 않고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 지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신강, 신약 불문하고 대부분 록이 있으면 인성이 있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 신강한데 록이 있다. 그래도 인성이 좋은가요? 예, 대부분 좋습니다. 신강하다고 해도 이 록은 인성과 짝을 지으면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 인성과 식상의 관계. 이 인성과 이 식상은 식신상관의 준말이 식상이에요. 이게 한 칸 건너뛰면 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극을. 이게 한 칸 밑으로는 이게 천간 오합의 원리가 양간은 정제와 결합을 하고요. 또 음간은 정관과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은 나를 극을 하는 존재고 내가 극을 하는 것은 나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칸을 이렇게 띄어서 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식상의 관계는 인성이 식상을 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극식이라고 그래요. 인성은 극한다, 식상을 극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나 윗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뭐 게임에 몰입을 한다든지 조금 뭐 어른들이 보기에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은 윗사람들이 그러지 말아라. 예, 적절히 컨트롤 제어를 하죠. 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 사사건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나를 어머니가 생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맞고요. 나의 활동, 나의 활동, 내가 하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극식입니다. 인극식. 예. 그리고 나의 생각과 지혜가 내가 경거망동, 충동구매나 이런 거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충동구매 하면은. 또 이걸 충동구매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한테 다가오는 상황이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보니 충동구매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활동성을 인성이 적절하게 컨트롤 제어해 준다는 거예요. 이 활동성을 제어 컨트롤 해 준다는 의미죠. 뭐가 나의 생각이나 지식, 지혜가 또 어머니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경우를 이걸 효신 탈식, 편인 도식, 도가 이게 거꾸로 엎는다 소리예요. 내 밥그릇을 거꾸로 엎어버린다. 이 편인이 이 편인을 올빼미 신 그래서 어, 이게 효신이라고 하거든요. 올빼미 효자입니다. 이 효신을 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올빼미는 일종의 맹금류 부엉이과랍니다. 그래서 아주 밤에도 시력이 좋죠. 맹금류니까 어, 이 사냥 실력이 좋죠. 나의 밥을 먹을 것을 뺏어간다는 거죠. 탈식. 네, 같은 얘기입니다. 편인도식, 효신, 탈식. 반드시 알아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편인이 식상을 그거는 거는요. 여기 밖에 있는 것은 나와 내가 병화라면 이거 간목이 됩니다. 그리고 식신은 이 밖에 있는 것은 다 양이에요. 음양이 나와 같은 거죠. 같은 것이 같은 거를 극하면 이게 칠살입니다. 칠살. 이게 밖에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과 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밖에 있는 것은 양이고요. 안에 있는 것은 음이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양과 양, 안에 있는 음과 음끼리는 아,
합을 못해요. 음양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실살이라고 그래요. 살로 작용하죠.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커는데 그 커는 그 힘의 세기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편인은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 밥그릇을 못 먹게 탈식, 도식 거꾸로 뒤집어 엎는다, 뺏어간다 이런 소리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다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행동할 시점을 투자의 시점이나 이런 걸 놓치는 거죠. 굶 떠가지고 너무 늦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주식 가격이 떴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편인이 와서 식신일 그거면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대부분 부정적인 일이 내 밥그릇이 엎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정인이 상관을 그거는데요. 이 정인이 이 같은 상관을 또 그거랍니다. 이게 음이 음을 그걸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칠살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상관은요. 이 상자가 상처 낸다는 소리예요. 스크래치 낸다 이거죠. 무엇을 이 관을 이 정관이라는 나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규범, 반듯함, 오름, 이 사회의 일반 상식, 도덕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깨트린다는 거죠. 이 상자에. 그래서 이 기존의 관행, 법, 직장 이런 거에 상처를 낸다, 스크래치를 낸다. 그런 룰 같은 걸 잘 안 지킨다. 그래서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 상관. 그래서 흉신입니다. 사흉신 중에 하나예요. 지난 영상에서 살상겁이는 사흉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인으로 칠살로 이 상관 입장에서 정인이 살입니다. 살로 커는 것을 상관을 폐인시킨다는 거죠. 이 상관에다 상관이 이게 패자가 부착이 돼 있다, 찼다, 허리에 둘렀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찰패거든요. 찰패. 상관이 나의 기발한 아이디어고 말이고 부침성이고 창의력이고 좋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상관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관행, 상식을 다 거부를 하는 거죠. 스크래치를 내니까. 그러나 좋게 얘기하면은 창의력이고 아이디어고 기존의 룰을 거부를 하는 룰 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창의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적절하게 인성에 의해서 인성을 차가지고 인성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 폐인격들은 머리도 아주 잘 돌아가고요. 언행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공부라든지 사회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삼각격들이요. 또 다른 사례는 이 인성이 이런 자격이나 권리, 도장 찍은 권리, 이게 권력이죠. 이런 권력이 나의 식상, 나의 활동성을 제어한다 소리는 또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 식신이나 상관이 이 자격이나 권리에 해당하는 인성과 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상관배인, 식상배인이라는 이게 짝배자예요. 짝배. 상관이나 식상이 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권리나 권력 이런 걸 얻기가 쉽습니다. 어디 입사 시험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또 뭐 선거에서 당선이라든지 이런 게 당선자 자격,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 또 이런 게 보면은 대부분 상관 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요, 이게 식신인데요. 이게 인성을 이게 이런 경우도 배인이 된 것 같은 기둥에 있고 여기 정화에 아니 오화에 지장간에는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래서 본기인 정화와 임수가 정임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 식신이 아,
정인을 합을 한 거죠. 이렇게 배인 짝배. 그래서 나의 식신, 나의 능력, 나의 재능으로, 나의 활동으로 권력을 잡는 상이에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운에서 해대운이나 임대운이 오고 세운에서 이런 그 오세운이나 인세운 이런 거 보면은 아, 당선이라든지 근데 시험을 보면 합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주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목일간이 4월에 태어나면 이게 목화 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거든요. 목화 상관격에는 인성을 보는 게 유리하거든요. 인성. 여기 인성이 이렇게 아주 투관이 돼 있고 인성의 뿌리도 바로 있고 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사주들이 상관배인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목화 상관격이 희인성, 인성을 봐서 인성을 좋아한다. 요럴 때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와야 좋습니다. 대운이 임대운이라면 세운은 이 오화에 관련된 세운, 이 거꾸로 와도 마찬가지죠. 오대운이 왔는데 세운이 임세운이 오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시험이나 당선이나 또 승진이나 이런 게 거의 성사될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관배인과 여기 상관폐인은 나의 나의 활동성을 인성으로 적절히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활동성을 조절한다는 거고요. 지나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이 상관폐인은 나의 권리나 자격을 나의 능력인 식신과 상관으로 이 권리나 자격을 얻는 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 배인, 식신, 배인,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상관, 배인, 그냥 식상, 배인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성과 재성을 보면요, 이렇게 보겠다는 것이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죠. 그래서 극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물이 인성을 극한다. 흔히 이게 로또 같은 게 로또를 사가지고 야, 둘이 한 잔씩 가져가면서 둘 중에 하나 되면은 반반씩 나눕시다. 이렇게 언약을 해도 누구 하나가 되면은 안 나눕니다. 아, 이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성이 이게 로또 같은 경우는 편제에 해당하거든요. 이 편제는 밖에 있어요. 양에 편제가 정인을 극했기 때문에 나의 올바른 마음이 극당에서 사라진 겁니다. 도운이 생기면은 마음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고요. 또 이 재성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계산 능력이 좋고요. 근데 인성은 편인 같은 거 있고 그러면요. 너무 허황된 생각이나 조금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로다가 비현실적인 것을 재극인 해가지고 허황된 생각, 뜬구름 잡는 생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런 것도 괜찮죠. 예. 또 이 재성이라는 것은 욕심, 욕망, 본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재미, 풍요, 유흥 이런 거죠. 한마디로 놀고 재밌게 하려고는 본성과 비슷하죠. 욕망. 이게 너무 강하면은 노는 재미에 빠져서 공부를 못 해요. 이게 공부이기도 한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노는 재미에 이게 아까 참을성이라고 그랬죠. 인내심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너무 말초적이고 놀고 먹고 재밌고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요. 그리고 공부나 내 생각 이런 것도 깊게 생각을 못 합니다. 극을 받았기 때문에. 아, 노는데 정신 팔려서 지식이 그렇게 많이 쌓일 수가 없죠. 이렇게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돈 되는 실용적인 공부를 합니다. 빨리 라이센스 따가지고 돈 벌겠다 이거죠. 라이센스 따가지고 돈 벌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재물은요, 이게 재성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이면서 목표 의식 같은 게 뚜렷합니다. 내가 뭘 해내고야 말겠다. 나의 지향점은 어디다. 딱 이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구나. 내가 부동산 이쪽 하고 싶은데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땁니다. 이렇게. 에, 이런 논리로 재극인이 모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좋게 작용할 때 보면은요. 이게 통제한다, 컨트롤한다는 거죠. 제자가. 인성을 컨트롤해서 득권, 얻을 득자죠. 이 권리, 이 권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대운에서 재물이 잘 와가지고, 재성운이 와서 나의 인성운, 요것을 잘 컨트롤하고 잘 합을 한다든지 이 사주 전체에서 유력에 작동되게 하면은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학에 그런 때 재물운이 왔다고 그래서 대학 합격이나 승진이나 당선이나 공부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재물운이 오면은 공부 안 해. 제극인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 재인 득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부도 잘 되고요. 권리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사주를 보고 판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재성운이 오면 공부 못 한다, 공부 안 한다. 그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부분만 맞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재성운이 와도 흔히들 그러죠. 이 재는 남자 사주에서 돈과 여자예요. 돈과 여자를 밝히면 공부 안 는다. 흔히들 그러죠. 학생 때. 초년운에 재성운이 오면 공부 못 한다. 돈과 여자를 밝히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재인득권이 이런 거예요. 재인득권. 얼마든지 재성운이 와도 명문대학 합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뭐 학창 시절이라 해도 공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주 구주에 따라서 사주의 종류가 51만 8,400개인데요. 학창 시절에 재성운이 와서 공부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맞을 확률이 그건 반도 안 됩니다. 그건 일부분만 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는 아주 근시안적 사고다. 또 이 인성과 관성을 보면요. 이게 관은 나를 극을 하는 거죠.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이고, 음양이 나와 같은 것은 편관이라고 그래요. 편관을 보통 칠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칠살이 나를 극하는 정도가 훨씬 세요. 그래서 나를 죽인다 이거죠. 어마무시하죠. 이 관살과 인성의 관계는 이게 관생인이죠. 관이 생합니다. 인성을. 이렇게. 관성이 인을 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고, 편관이 인성을 생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 생한다, 소통한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관인상생, 관인소통, 살인상생, 살인소통, 같은 얘기예요. 이 관은 남자 사주에서는 이게 직장이 되고요. 또 자식이 되죠. 이게 일간이 내가 여자라면은 관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 만약에 직장이다. 이게 정관과 인성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정관은 직장이고,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이거죠. 직장에 들어가 봤더니, 신입사원 들어갔더니, 운 좋게, 인사부에 책임자가 나의 대학 선배라든지, 고향 선배가 있다든지, 이렇게 관인 상생이 되면은 유리하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성은 아까 윗사람이라고 그랬죠. 윗사람, 직장 선배도 되고, 대학 선배도 되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인성이 편인으로 있으면은 이건 이제 계모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나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지속성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건부로 도와준다든지
불규칙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그 지속성이 없이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주다가 말다가. 정의는 그렇지 않답니다. 나의 친엄마처럼 늘 언제나 나를 케어해주고 보듬어준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의, 이게 남편이라면, 인성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식상이에요. 남편의 행동이에요. 남편의 말이에요. 남편의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이고 능력이기도 해요. 몸을 쓰는 동작 같은 거죠. 말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나를 무조건 극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표현 행위를 잘 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통이 돼서 받으니까 남편으로부터 많이 배려, 남편이 잘 도와주는 이런 경우가 남편 보기 좋은 거죠. 이 인성이 없으면 바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관인 상생이 된다든지 살인 상생이 되면은 부인 입장에서 남편 보기 좋은 것입니다. 또 남자 사주의 이 관이 자식인데요. 이 인성이 있음으로써 소통이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그냥 딱딱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보다 인성이 있고 그러면은 아주 부드럽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인성과 인성의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 일종의 살인 상생에서 직장 가보니까 선배가 있기는 있는데 편인으로 살인 상생이 돼 있으면은 그 선배가 나를 도와줄 때 어떤 때는 도와줘, 어떤 때는 안 도와준다는 거죠. 지속성이 없고요. 불규칙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그러나 인성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그걸 알아보고 효님과 정해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난 영상에 어, 연월일시 이 궁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그 궁별로 궁의 위치별로 정인과 편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어, 영상을 만들 건데요. 원래 이 시간에 그런 크로스에서 보는 영상을 올리려 했으나 이런 인성의 개념과 또 정인과 편인의 개념을 알고서 그 공과 성을 매치시키면 보다 더 이해하시기에 편할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인성의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